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대, 20대, 30대 중에서 이제 나이에 맞는 변수를 출력. 자, 그러니까 나이에 맞는 걸로 출력하라는 거죠. 변수의 값을. 자, 변수에 지금 35이라는 값을, 35라는 값을 이제 age라는 변수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0대, 20대, 30대 중에서 30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자, 버전 1, 그 다음에 현재 10대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age가 10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age가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양쪽의 조건이 true일 때만 실행인 거죠. 이때가 10대다. 그리고 자, 20대의 조건, 그 다음에 30대의 조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만 이렇게 해주면은 30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2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버전 2로만 바꿔주시고 자, L2%만 이렇게 수정을 하면은 되겠죠. 똑같이 30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실제로는 전부 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는 이렇게 다 지워준 상태에서 else를 써주면 된다. 그럼 똑같이 30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써도 똑같은 결과를 봐야 돼요. 자, 프린트 버전 4 한번 볼까요? 자, 조건을 두 개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버전 1, 2, 3, 4가 모두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 값을 자, 25, 20대 나오고 15 하면은 이렇게 10대 나오죠. 요거는 이제 조건문 안에 조건문. 그러니까 이 프린트 10대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요 안쪽이 실행되기 위해서는요. 여기가 조건이 true여야 돼요. 이 조건이 true일 때 요 안쪽에 있는 이 조건문이 실행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에 참일 때 그 안쪽에 있는 프린트가 실행이 된다. 즉,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10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서 end로 써놓은 거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조건문 두 개로 써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풀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면은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하라고 하는 문제고요. 나이가 19세 이하이거나 그럼 19세까지가 할인 대상인 거고 60세부터가 할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and랑 or 없이 풀어야 되고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면은 만약에 근데 이제 두 가지 이상으로 풀었다 그러면은 and랑 or랑 써서 푼 정답도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정답 버전 1 해서 나이가 뭐예요? 자, 19세 이하면은 뭐예요? 할인 대상인 거죠. 할인 대상인 거죠. 그다음 나이가 19세, 60세 이상이면 이때도 뭐다? 할인 대상이다. 그 다음에 나이가 19보다 작고 나이가 60보다 작을 때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이게 이제 일단 정답 버전 1. 그 다음에 요만큼 그냥 복사하지 말죠. 자, 그 다음 나이가 이제 19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할인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L2 나이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할인 대상이고 그 다음에 else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이면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이면은 버전 1, 2만 만들어 둔다. 요거를 다 했으면 이제 뭐다? 그냥
버전 3 가면 돼요, 이제. 정답 V3. 자, 만약에 나이가 19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나이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예요? 할인 대상이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나이가 19보다 크고요. 그리고 나이가 60보다 작을 때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건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게 정답 4번, 3번. 그 다음에 이만큼 묶어서 자, 정답 버전 3, 4 만들어 놓고 자, 여기다가 elif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답 버전 5. 자, 여기서는 elif 말고 else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33이면은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럼 여기에 모두가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줬을 때는 할인 대상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60이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버전 여러 개가 다 일치하게 나와야 돼요. 자, 여기까지 푼 내용 저장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률이라는 변수랑 여기 성적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주어져 있고요. A 등급만 이제 성적과 출석률에 영향을 받고 나머지는 성적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조건을 주면은 자, 만약에 이제 성적이 스코어라고 했죠, 그죠? 스코어라고 했을 때 스코어가 90 이상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nd 출석률이 80 이상일 때 그때를 그레이드에다가 A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if 이제부터는 성적이 80 이상일 때는 자, 성적을 B 주면 되고요. 자, 70 이상일 때는 C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0 이상일 때는 D 주면 돼요. 그 다음에 else F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63이면은 뭐예요? D 나와야겠죠? 마지막에. 내 성적은 D 등급. 이렇게. 여기다가 89 89라고 주면은 이때는 뭐다? B 나오고 그 다음에 90 이상이니까 90 적으면은 A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변수, 그 다음에 뭐 and, 그 다음에 이런 거 조건 잘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나옵니다. 자, 문제 5, 6번 올려놨어요. 풀어보세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일단 9구단 8단을 이렇게 출력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고요. 우리가 이거 배운 적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알면은 해도 되는데 일단은 안 하셔도 돼요. 위에 거는 그냥 지워 놓을게요. 9구단 8단을 출력하면 되니까. 자, 지금 S라는 변수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모른다 하면은 그냥 두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일단 주석 처리 잠깐 해둘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자, 정답 버전 1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답 버전 1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거 하면 이 안에 있는 얘네 그대로 나오겠죠? 자, 2, 3 주고 자, 16, 24 주면은 실행하면은 얘네 그대로 나온다. 이게 버전 1이에요. 그 다음에 자, 버전 2는
줄바꿈 8 곱하기 2는 16, 그 다음에 8 곱하기 3은 24.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 버전 2도 똑같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주석을 해제를 해볼게요. 자, 지금 제일 처음에 변수에 빈 문자가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 대입연산 좌측에 있는 것만 변수로 보시고 얘는 값으로 보면 되겠죠. 빈 문자열이란 말이에요. 그럼 빈 문자열 더하기 요건 뭐예요? 이게 그냥 남는 거예요. 결국엔 이때 당시에 이 s라는 변수에는 요만큼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요때 당시의 변수에다가 s 플러스 요거 넣어주기 때문에 요 값은 요게 들어가 있고, 그거 더하기 이건 뭐예요? 줄바꿈 되어 있으니까 요거 나오고 그 다음 줄에 요거 나오고 프린트 s를 하면은 자, 그래서 자, 프린트 정답 V3 해보면은 정답 버전 3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그럼 정답 1, 2, 3이 모두 똑같은 값을 출력을 하고 있죠. 구구단 8단에 제가 자, 구구단 8단의 제작 과정을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버전 1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전 2는 자, 프린트 자, 8 곱하기 1은 16, 8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몇 번? 두 번? 세 번. 16, 24, 2, 3 실행하면은 지금 버전 1, 2가 똑같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버전 3을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자, 버전 3은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자, 단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8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이 들어간 부분은 이렇게 단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단 곱하기 1, 여기는 단 곱하기 2, 이 부분은 단 곱하기 3. 그러면은 자, 이 자리에 뭐 남아요? 8 남는 거예요. 여기도 이게 남는 게 아니고 8 곱하기 1은 뭐예요? 8이죠. 이 자리에 8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6, 24. 자, 실행하면은 다 똑같이 나와요. 뭐 얘는 요새는 이제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 이런 방법도 있어요. 프린트 하시고요.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주고 포맷이라고 하신 다음에 단 1, 단 곱하기 1 하면은 자, 이 단이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요 중괄호에 치환이 되고요. 1은 여기로 가고 단 곱하기 1은 1로 들어갑니다. 연산된. 자, 결국에는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포맷이라는 걸 쓰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중괄호 안쪽은 F로 감싼 이 쌍방패 안쪽에 있는 이 중괄호에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치환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버전 4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버전 4는 단이라는 변수도 활용을 할 거고 i라는 변수도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자, 단 곱하기 i 그 다음에 단 곱하기 i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써주면 뭐예요? 계속 8 곱하기 1은 8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건 뭐다? i의 값을 증가를 시켜줘야 돼요. i는 i 플러스 1 그러면은 요거 실행되고 나면 이때 i 값은 뭐예요? 2죠. 그 다음에 요거 한 번 더 해주면은 이거 실행되고 나서 요때는 i가 3이에요.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버전 1, 2, 3, 4가 다 똑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 버전 5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실행한다? 요거 실행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넣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조건이 뭐예요? i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안쪽에 실행된다고 했죠. 그때 이렇게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출력하고 난 다음에 i의 값을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써줘도 여기에는 출력은 3까지밖에 안 된다. 왜? 자, 여기까지 실행하면 i의 값이 3이 돼요. 자, 여기까지 실행하면 i의 값이 4가 돼요. 여기까지 실행하면 5가 되고요. 여기까지 실행하면 6이 돼요. 왜? 이 조건이 참일 때마다 출력과 동시에 i 값이 1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어느 시점부터 i의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i가 4가 되면은 이 조건에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을 실행 안 하겠죠. 실행은 하겠지만 조건 비교는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버전 1부터 5까지 똑같은 결과를 출력을 해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점점점 뭔가 나아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자, 반복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되게 일정한 형태로 얘가 일정한 형태로 뭔가 증가하고 비슷한 코드가 많이 들어가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중에서도 자, while문입니다. 자, while문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자, 1부터 3까지 출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반복문 없이 1부터 3까지 반복문 없이 1에서 3까지 출력 이라고 하면은 자, 그냥 프린트 1 자, 2, 3 하면은 자, 1부터 3까지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반복문을 써야 되나? 이건 뭐 단순히 1부터 3까지이기 때문에 크게 없지만은 1부터 100까지 하래요. 그러면은 이 코드가 몇 줄 필요하다? 100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반복문이다. 그 중에서도 자, while문 적용해 볼게요. 똑같은 코드인데.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반복문을 이제 쓰기 위해서 while문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요. 자, 초기 값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반복문이 언제 끝날 건지 종료 조건이 필요합니다. 종료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보폭이 들어가야 돼요. 반복문이 이제 돌아가는 와중에 몇씩 증가할 건가, 보폭은 얼마로 줄 건가라는 거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자, 반복문 지금 이제 1부터 3까지라고 출력이라고 했어요. 그럼 초기 값은 당연히 1이 될 거예요. 이게 뭐다? 초기 값이다. 그 다음에 자, while 써주시면 돼요. while은 뭐냐면 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문처럼. 자, 1부터 3까지 출력인 거죠. 그럼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게 뭐다? 종료 조건입니다. 무슨 종료 조건? 반복문을 끝내는 조건. 그러니까 즉 i 값이 4가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얘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들여쓰기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무조건.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폭 필요하다 했죠. i의 값은 1씩 증가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랑 같은 거예요. i는 i 플러스 1. 요거의 줄임 표현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폭.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프린트 i 해볼게요. 그럼 실행하면은 while문 적용해서 똑같이 1부터 3까지 나오죠. 얘가 실행이 어떻게 되냐? 자, 초기값 i 값을 초기값으로 주고 1이라는 값을 그럼 여기를 이제 1로 보면 되겠죠. 1이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죠. true예요. 그러니까 true일 때 뭐 한다? 반복문 안쪽이 실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 print i 있죠. 자, 이때 당시 i 값보다 1이다. 그러면 1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i 값을 1 증가시킨다. 그럼 i 값이 여기 1에서 2가 됩니다. 그럼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i 값은 2가 됐으니까 2가 3보다 작거나 같대요. 맞는 말이죠. 또 들어와요.
그럼 i 값은 1에서 2가 됐어요. 그럼 출력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i 값을 1 증가시키기 때문에 i 값은 3이 돼요. 3이 된 상태로 다시 여기로 올라갑니다. 3은 3보다 작고 나갔대요. 맞는 말이죠? 반복문 안쪽에 또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3이죠? 그럼 출력도 당연히 이렇게 3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i의 값이 3에서 이제 1 증가됐으니 4가 됐어요. 4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요. 자, 4가 3보다 작고 나갔대요. 틀린 말이죠? 이때 뭐다? 반복문 그대로 종료. 그러니까 y는 이 조건이 참인 동안에 계속 실행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i의 값 증가하는 이 코드를 안 넣어줬으면 어떻게 돼요? i의 값은 1인 채로 계속 무한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복문을 쓰기 위해서 y문을 쓰기 위해서는 초기값, 종료조건, 보폭은 무조건 써주신다고 보면 돼요. 기본은 이거예요. 스탠다드는. 그래서 이걸 쓰실 때 보시면은 자, 제가 1부터 3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초기값을 1로 준 이유는 1부터 3까지 출력하기 위해서는 1이 초기값이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y를 쓰시고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이 반복문은 계속된다. 즉 이게 종료 조건이에요. 왜 1부터 3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i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초기값은 1로 줬죠. 즉 1이 3보다 작거나 같대요. 출력이죠. 즉 3보다 그러니까 3이랑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실행이기 때문에 1부터 3까지 출력이라는 말이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프린트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게 먼저 들어가야 돼요. 순서예요. 경로 순서 1번, 2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돼야 돼요. 순서예요. 자, 1, 2, 3, 그 다음 4번. 근데 이거를 안 지키고 한다? 만약에 처음부터? 그러면은 나중에 뭐 들여쓰기 일어나고 뭐 내려나고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 공부하시면서 에러 같은 거 나면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에러 안 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에러 나요. 단, 그 에러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하게 접근을 해서 그걸 해결하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에러 나는 거는 큰 문제 없어요. 해결하면 돼요. 단, 그 에러는 우리가 실행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실행하면은 에러 나요. 자, 뭐래요? 인덴테이션 에러래요. 자, 인덴테이션 에러가 뭘까? 그러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복사해서 자, 파이썬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지금 보면은 이런 거 나오죠. 자, 인덴테이션 에러. 들여쓰기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지금 이런 거 읽어 보시면서 왜 그런 에러가 났는지 찾아서 해결하는 게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개념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자, 그래서 반복문 중에서 while문까지 배웠고요. while문은 이렇게 초기값, 종료조건, 보폭이 필요하다. 여기서 코드상에서 쓰는 순서는 1번, 그 다음 2번, 3번입니다. 이게 마지막 4번. 그래서 이게 먼저 완성이 된 후에 이걸 해야 돼요. 자, 아무튼 요거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문제 요거를 한번 풀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9구단 8단 출력이고요. 숫자 1 이외의 값을 사용할 수 없고 소스코드 수정.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설명한 Y문.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못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이제 막 잘 못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방금 배웠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이다 하시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수정 가능 지역 시작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를 반복문을 써서 하려면은 요만큼은 필요 없어요. 요만큼 일단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9단, 8단 출력 양식. 요거는 지울게요. 이거는 뭐 별 의미 없어요. 여기다가 이거를 그냥 빼고 그냥 파일 주셔도 돼요. 큰 의미 없다. 자, 그 다음에 수정 가능 지역 시작 한번 볼게요. 자, 초기 값은 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기 값 이런 거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하고 포맷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역시나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프린트
자, 여기다가 단이라고 넣어주셔도 돼요. 좀 더 짧아졌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그럼 요거는 일단 다 쓰고 수정할게요. 자, 이제 9구단 8단을 반복문을 통해서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while i가 자, 10보다 작을 때까지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9구단 8단에 9까지 곱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y문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9단 8단 나온다. 근데 요런 방법보다는 사실 요거보다는 자, 프린트 자, 이렇게 하시고 단 i 단 곱하기 i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짧겠죠? 똑같이 나와야 나오는 거는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끝입니다. 문제 보시면 되게 길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완벽하게 반복문을 이해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된 거를 저장을 눌러 놓겠습니다. 오늘 한 게 뭐냐? elif, 그 다음에 else, 그 다음에 y문. 근데 반복 문제에 뭐 y문도 있고 for문도 있는데 for문은 좀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막 for문 다 미리 배워서 안다고 해서 for문으로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y문으로 하세요. for문은 제가 상황 되면은 그때 알려드릴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